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도 세우고 관련 예산도 집행하게 됩니다. 이른바 청년자치정부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청년 정책들, 기존에 관에서 일방적으로 세우던 것들과 얼마나 차별화가 될지, 또 얼마나 피부로 와닿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9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주민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거여 마천 뉴타운 사업 추진과 레미콘 공장 이전 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예술공원에 공공예술작품을 조성한 가운데 일부 작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40, 50대 주부들로 구성된 노원구 주부 기자단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조리와 미담 사례 발굴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거여 마천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풍납동 3표 레미콘 공장 조기 이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밖에 구정질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진행 중인 거여 마천 뉴타운 사업.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인데다 인근에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까지 있어 주목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여동 일대만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졌고 마천동 쪽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사업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 지체로 도시 슬럼화는 물론 구주택 개보수 비용 등 주민들의 부담도 가중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는다면 거여 마천 지역의 도시 슬럼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향후 주민 분담금도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며 이에 대해 구는 마천동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지연되는 만큼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천 1구역은 빠른 시일 내에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 중 주민 분담 및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로 입안할 예정입니다. 풍납동 3표 레미콘 공장 조기 이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당 부지가 백제 풍납토성 사적지로 지정된 데 이어 미세먼지와 교통 안전상의 문제로 주민들이 줄곧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주민의 주거 복지권과 건강에 직결된 3표 레미콘 조기 이전을 위한 조속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는 지난 2014년부터 3표 레미콘 공장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의 강제 수용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과 별도로 미세먼지나 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확고합니다. 항고심했던 조속한 판결을 법원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 행정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대법원 선고 즉시 강제 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구정질문에서는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석천호수 청소년 공연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인영입니다.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서울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견에 나선 건 고척 안전대책위와 아파트 주민대책위 회원들. 부지 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45층 주상복합으로 고척초는 오전 시간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고척중은 하루 종일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알게 했는데 시행사는 층고를 내려야만 해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사경과 비타민 D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우려되는 과밀합금 문제와 교통량 증가도 반대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비록 오래 걸릴지언정 다시
아이들을 위하고 기억을 위한 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정시설이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한 건 지난 2011년. 이후 주민들은 본격적인 개발을 기대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7년이 넘게 텅 빈 부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개발 이익이 낙후된 주변 동네로 재투자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아버님 때부터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빠른 개발에서 좋은 동네와 좋은 환경과 그렇게 살 수 있는, 너무 한쪽만 좋아지고 한쪽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보다도 조그만 동네라도 예쁜 동네, 단련돼 있는 동네, 그렇게 되면 이처럼 개발을 두고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환경평가 이행 여부에 따라 착공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하기에 날씨가 참 좋아서 한강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강변을 따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한강예술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강공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강예술공원이 마련돼 있는 이촌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진 기자 뒤로 멀리 보이는 작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작품이고 또 왜 논란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작품이 바로 이 북극곰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펫타이어를 활용해서 곰의 이빨과 눈 그리고 근육 등을 이 생동감 있게 표현해낸 그런 작품입니다. 이 한강이 오랜 시간 지녀온 이 강한 생명력이라는 이 좋은 의미를 곰이라는 강한 생명체의 형상으로 표현해냈다는데요. 예.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뭐 멋있다,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냈다는 등의 반응도 있지만 이 작품의 의도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고 또 괴수 같다, 굉장히 무섭다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한강철교 바로 밑 공터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예. 이 1분에 한 번씩 열차가 지나가는 통에 소음도 굉장하고요. 또 색감이 어두운 탓에 이 해가 지고 난 밤에 이 거닐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면 예. 더 무섭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극곰 하면 이 하얗고 귀여운 이미지가 강했는데 거기 설치된 북극곰은 정반대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민 세금을 들여서 설치된 걸 텐데 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서울시의 공공조형물 논란 이번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에도 이 관련 소식을 전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작년 5월이었죠. 서울시는 서울로 7017 개장을 맞아서 휴즈트리라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했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약 1억 4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이 만들어 놓은 이 헌신발 3만 켤레를 쭉 이어 놓은 이 대형 조형물은 흉물 논란 속에 결국엔 조기 철거됐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감독하는 그리고 검토하는 이 관계 당국과 예술가들의 눈높이와 이걸 받아들이는 대중의 시각이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 예술이냐 아니면 세금 잡아먹는 흉물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휴즈트리나 북극곰이나 이 작품에 담긴 의도는 좋지만 예. 공공조형물이니만큼 이 작품을 설치할 때 있어서 대중들의 눈높이에 보다 다가가려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진 기자, 이 한강예술공원에는 의견이 분분한 작품 말고도 이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다른 작품들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한강예술공원은 이촌 한강공원과 여의도 한강공원에 걸쳐서 마련돼 있습니다. 예. 이 한강을 테마로 한강의 활기와 여유, 설렘, 비밀스러움이라는 이 4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총 37점의 예술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한강변이나 정자위, 잔디밭 등 이 한강공원 곳곳에서 이렇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각각의 작품에는 안내 표지도 마련돼 있어서 예. 이 작품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홍학이나 달팽이, 펭귄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근한 이러한 동물들을 자연과 함께 표현하는 작품들도 있고요. 또 이 한강을 거닐다가 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이 벤치 형태의 작품에 앉아도 보고 또 앉아서 한강도 바라보는 이러한 체험형 예술 작품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또 이 한강예술공원은 오는 19일까지 이 전시 홍보관을 마련해 놓는데요. 이 전시 홍보관에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이 한강예술공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데요. 네. 이 한강예술공원 들러서 한강도 걸어보고 또 예술작품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촌 한강공원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많으니까요. 이 가벼운 산책과 함께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예술공원 연결해봤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노원 지역 주부들이 기자단을 꾸려서 본격적인 활동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 지역 모든 사건 사고가 접수되는 경찰서 종합상황실. 24시간 촘촘한 감시망을 유지하는 112 상황실에 주부들이 찾았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경찰은 어떻게 초동 대응하는지 이를 바라보는 주부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합니다. 아마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들이 저희 112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여기서 하고 있어요. 40, 50대 주부들로 구성된 주부기자단.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첫 출입처 방문지로 경찰서를 택했습니다. 원구 범죄 발생률과 범인 검거율, 취약계층 실태까지 전반적인 지역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노원에 보이지 않는 곳,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전문 기자들이 보지 않는 부분을 제가 노원구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주부기자단은 모두 30여 명, 취재를 앞두고 비장함과 설렘이 엿보입니다. 노원구에 활동하시는 어머니들이 참 많으세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노원구를 모토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첫 취재를 앞둔 주부기자단은 소외계층과 미담 사례 발굴, 부조리에 대한 감시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위해 미술 프로그램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있는 한 복지관이 장애, 비장애 작가들의 콜라보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 연필과 물감으로 도화지에 옮겨졌습니다. 아프리카와 극지방의 동물들. 실제로는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캔버스 안에선 함께입니다. 쓸모없게 된 나무 조각에 색을 입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투명한 PVC 판에서는 선과 선이 만나 작은 픽셀을 만들어내며 빛의 오묘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좋았고 너무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이게 이제 몰두해서 집중력 있게 수업 시간 동안에 그리면서 이제 어떤 시간의 축적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현우 작가랑 가장 이제 잘 맞는 설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 작가 7명과 비장애인 작가 7명이 함께 멘토와 멘티로서 소통을 담은 나, 너 여기 있다전. 타인과의 관계 맺기라는 어려운 과제를 미술이라는 매체로 어떻게 시도했는지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작가들의 연구가 깊이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그 깊이가 느껴져서 제가 깊이 있는 전시이고 또 신선한 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는 초점에 맞추기보다는 오직 예술로서 그들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회에선 구조카가 황정원 작가를 비롯해
강남 장애인 복지관에서 미술을 배우고 있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함께한 전시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가 메르스 증상 시 병원 방문 말고 곧바로 133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은 지난 10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한 메르스 포위망으로 감염병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메르스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동 방문 후 귀국 2주 이내에 발열과 기침, 숨가쁨 등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번이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북구가 서울시로부터 주민참여 예산 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는 1년에 한 번씩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현장 점검과 시민투표를 거쳐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북구에서 선정된 사업은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장애인 복지관 인근 보행권 확보 사업 등 모두 30개 사업입니다. 한편 2012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성북구는 주민참여 예산 23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성동구가 행당 이동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왕십리 진출이 용이하도록 마을버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본다며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행당 이동의 재개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재개발 이후 신축 아파트에 3,000세대가 입주했고 이곳 주민들은 지역 중심지인 왕십리 일대로 진출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는 기존 3번 마을버스에 더해 3-2번 마을버스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3-2번 마을버스는 신금호역에서 출발해 논골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행당 이동 재개발 아파트 일대를 돌아 왕십리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을 두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경사가 높고 차량 통행이 적은 A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게 된다며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언덕이라 버스가 내는 굉음이 클 것이고 저지대인 아파트 내부로 매연이 날아들 것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더구나 해당 주민들은 기존 3번 마을버스만으로도 큰 불편함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운동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하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마을버스 여기 오는 거 1번, 3번 다 타는데 굳이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아파트가 저쪽 도로를 열려서 전 낮게 설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쪽 주민들은 바로 그 매연이나 소음이나. 현재 구청 민원 게시판은 노선 신설을 찬성하는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A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물리는 상황. 구는 이미 버스 증차 계획과 노선 검토를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반대 민원이 있는 만큼 노선 보류를 고려 중입니다. 그럼 일단 수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오면은 검토해가지고 또 한 번씩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해라. 뭐 심의해서 통과한 건데 왜 안 했냐. 빨리 해라. 현재 대안으로 A아파트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재개발 과정에서 새로 생긴 인근 도로로 노선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을버스 유턴 문제 등으로 서울시경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구의 설명. 현재로선 3-2 마을버스 노선 신설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선 7기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각계각층의 청소년 전문가들과 200여 명의 마포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선 7기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진로교육 부문.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진행되는 진로교육이 개인의 성향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규모 혹은 동아리 형태로 학생들이 구성돼 해당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직업 체험 형태의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진로 탐색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하에 학교 교육과 병행해서 학교 밖에서는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소규모 동아리 형태의 그러한 진로 교육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봉사활동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았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자원 봉사활동이 단순히 이수 시간을 채우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도 자원봉사의 가치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1995년부터가 제도화시켜서 자원봉사활동, 총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해서 20년이 됐는데 현재 스코어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별 의미 없는 해야만 되는 그런 굴레로서 남아있지 않을까. 당사자인 학생들은 청소년 시설에 대한 갈망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나 동아리 활동실, 모임 장소와 문화 휴식 공간 등이 지역 안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 시간이 운영자 중심에 맞춰져 있다 보니 정작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고 그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용하는 학생들이 극히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제2번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5개의 수련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4번역 청소년에 비해 2번역 청소년은 수련시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마포군의 초, 중, 고교생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실태조사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마포군은 이날 나온 다양한 제언들을 민선 7기 청소년 정책에 담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50대 구청 공무원이 구청 건물에서 투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서는 없어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공무원 자살 사고의 연장일지 아니면 이 시대 50대의 삶의 무게인지 차가운 옥상으로 올라가게 한 무거운 발걸음은 반드시 짚어볼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